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한문만 하는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과 다른 시간을 사는 것은 한편으로 편안한 일이었다. 아무도 내 성적에 신경 쓰지 않았고, 내가 공부를 하든 말든 수업에 성실하든 말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 모두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었다. 나는 열심의 강도를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내가 선택한 공부 방법은 서당계 3년 공부법이었다. 내 생각에 공부는 풍월이 중요하다. 들은 풍월이 있어야 공부가 수월하다. 특히나 새로운 분야는 더욱 그렇다. 낯선 공부는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 분야 전반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시작할 때 너무 꼼꼼하게 다 알면서 시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빨리 지칠 확률이 높다. 꼼꼼하게 알려는 노력 자체는 좋다. 하지만 자꾸 단순한 질문이라도 정확한 답을 알려면 그 분야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러면 단순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답은 장황해지고 질문한 사람이 답을 소화해내기 어려워진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쉽게 지친다. 그러니 오히려 몸이 서서히 젖어들도록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책을 읽을 때도 낯선 분야의 책이거나 어려운 책이라면 한번 꼼꼼히 읽는 것보다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슥슥 넘기며 여러 번 읽는 것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나는 들은 풍월이 생길 때까지 천천히, 꾸준히 가자고 결심했다. 그러자면 선생님들의 눈을 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았다. 학생이 선생님과 가까워지면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기대를 품게 되고 선생님이 자기에게 뭔가 기대한다는 걸 알게 되면 학생은 그에 부응하고 싶어진다.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는 공부를 향한 나의 마음과는 별개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열심히 공부를 지배하고 만다.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며 과목 선생님들이 나를 똘똘한 학생이라 오해해서 1등을 강권한 일이 있었다. 아주 우둔하지는 않았으므로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라고 생각하며 시키는 대로 노력해서 1등이 되었다. 나는 그때 1등을 해내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이제 좀 놀고 쉬라고 하실 줄 알았다. 그러나 웬걸 여유있게 좀 놀고 있었더니 1등을 놓칠 거냐며 나를 오히려 더 다그치셨다. 혼란스러웠다. 이게 뭐지? 왜 계속 1등을 하라는 거지? 나는 언제 놀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끼케야 대학밖에 더 가나 싶었다. 6년 동안 내내 1등 하려면 도무지 내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공부는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아는 일은 확실히 재미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체금받다가는 흥미를 잃을 것 같았다. 때로 기대를 적게 받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다. 한결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해의 속도나 받아들이는 속도가 조금 느린 사람은 기대를 받지 않는 편이 공부를 오래 지속하기에 좋다. 나는 그리 영특한 사람이 아닌데다가 1학년 성적은 뒤에서부터 세는 게 훨씬 빠른 처지였다. 선생님의 기대를 받다가는 내가 지레 지쳐 주저앉을 것 같았다. 천천히 가되 꾸준히만 하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래서 늘 뒷자리나 선생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를 고수했다. 그렇게 나 홀로 책임지는 공부는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중용 구절이 있다. 차라리 배우지 않을지언정 배우기 시작했거든 제대로 배울 때까지 그만두지 말고 차라리 물어보지 않을지언정 질문을 시작했거든 제대로 알 때까지 그만두지 말며
차라리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생각하기 시작했거든. 답을 얻을 때까지 그만두지 말고 차라리 분변하지 않을지언정 분변하기 시작했거든. 분명하게 분변할 때까지 그만두지 말며 차라리 행하지 않을지언정 행하기 시작했거든.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행할 때까지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 남이 한 번에 해내거든 나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에 해내거든 나는 1000번을 해야 한다. 얼핏 보면 숨막히는 내용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참 멋진 말이다. 이 구절은 자신의 선택에 스스로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 누구의 영향이나 외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그저 네가 선택했거든 끝을 보라고. 남이 한 번에 해내거든 나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에 해내거든 나는 1000번을 하는 자세. 스스로를 책임진다는 건 이런 자세가 아닐까 한다. 다만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남이 10번 만에 해내는 시간에 나는 100번을 해내라는 게 아니다. 그냥 해내기만 하면 된다. 둔재도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해낼 수 있다. 남이 10번이나 100번 만에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기죽지 않고 그저 내가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질문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행동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판단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행동을 시작했으니까, 남이야 얼마 만에 해내든 나 스스로 제대로 된 끝이라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겠다고 결심하면 그뿐이다. 여기에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행간에서 시간의 여유를 읽을 수 있다면 이 구절은 진짜 멋진 구절이 된다. 우리는 종종 단거리 경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삶도 공부도 실은 장거리 경주 아니던가. 단거리로 해결하려다가는 자꾸 탈진만 경험하게 될 뿐이다. 꼴등은 부끄럽지 않지만 스스로 극복해내지 못하고 지레 그만두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잘 안 보이는 뒷자리에 앉아 성실한 출석을 목표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나는 한문과 추억을 쌓아간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자전과 씨름하고 문장 순서를 익히며 내 나름의 속도로 한문과 가까워지며 성장해갔다. 수업은 주로 발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발표를 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나에게 절대 있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발표만으로도 벅찼다. 그래서 자발적인 발표에는 절대 나서지 않았다. 언젠가는 나도 먼저 발표하겠다고 나서는 날이 오겠지. 그만큼 한문에 익숙해지는 날이 오겠지 생각하며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한문과 가까워지며 젖어들었다. 이때 중국 역사소설도 많이 읽었다. 중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중국 역사를 조금 배우긴 했지만 사실 크게 흥미를 못 느껴서 시험을 위해 억지로 외우고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머리에 남은 게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한문을 시작하고 보니 무엇보다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했다. 어떤 책이든 일정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그 시대를 살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쓰기 때문에 저자가 살았던 시대를 알지 못한다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한문을 시작하고 보니 제대로 이해하는 건 고사하고 아예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동양 고전에서 첫째로 손꼽히는 논어만 해도 물론 시대를 초월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구절도 많이 있지만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먼저 조금이라도 알지 않으면 지금의 상식과 사고방식에 따라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크다.
그때의 역사적 배경이며 제도에 대해 최소한은 알아야 뭐가 뭔지 이해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 비로소 중국 역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내게 당장 필요한 건 그 중에서도 특히 선진시대와 한나라 정도였다. 개론서를 몇 권 읽으며 일단 대체로나마 틀을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쉽지 않았다. 사람도 많고 나라도 많고 사건도 많아서 딱딱하게 공부하려니 잘 외워지지 않고 흥미도 잘 생기지 않았다. 어떻게 좀 쉽게 접근해 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전에 이택재 선생님 서가에 꽂혀있던 열국지라는 소설이 문득 생각났다. 10권이 넘어가는 분량이라 다 읽을 수 있으려나 싶었지만 일단 손을 뻗어보니 생각보다 아주 재미있었다. 춘추 전국시대 온갖 나라의 복잡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지만 각종 지혜와 술수가 펼쳐지며 각 나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재미가 있어서 쭉쭉 읽어나갈 수 있었다. 춘추 전국시대는 또한 제자백과 에세이므로 공자와 맹자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삼국지, 수호지, 초안지 같은 무슨 지들을 읽으며 중국 역사의 감을 잡기 위한 여정이 펼쳐졌다. 책을 읽으면서도 이때는 미처 몰랐다. 역사 공부가 이후로 아주 놀랍도록 장황하게 내 앞에 펼쳐지리란 사실 말이다.